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통신에서 쓰이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ant distribution을 우리가 볼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할 게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가 유니폼하게 들어오는 그런 유니폼하게 생성되는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PDF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우리가 어떤 실수 범위 안에서 동일한 확률로 랜덤 베리어블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래서 어떤 x의 값이 랜덤 베리어블 x의 값이 a에서부터 b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에는 확률 b-a분의 1을 가지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우리가 0을 가지는 그런 PDF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PDF의 CDF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x값이 a보다 작을 때는 a하고 b 사이에서만 확률 밀도를 가지니까 a보다 작을 때는 0이고요.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기울기 b-a분의 1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x가 b보다 클 때는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니까 우리가 CDF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DF를 어떤 A에서부터 B까지 구간에 대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A하고 B 범위 밖에서는 모두 0이고 A와 B 사이에서 상수값으로 B-a분의 1이라는 이런 확률 밀도를 가지는 분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때 생각할 수 있는 CDF 그림은 우리가 large fx, small x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B일 때 값이 어떤 값이 되죠? 1이 되는 거죠. A일 때 값은 0이고요. A보다 작을 때 값은 0이고 그래서 A에서 B까지는 B-a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CDF를 미분해주면 어떤 값이 되는 거야? 이거 기울기가 B-a분의 1이니까 우리가 PDF에 우리가 분포 함수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는 A에서부터 B까지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주어지는 분포를 우리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 밸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B와 A 사이에 구간에서의 중간 값이 되겠죠. 가운데 있는 값에서 평균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유니폼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X의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A하고 B 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산값이 크겠죠. 그래서 B-a의 값에 우리가 제곱에 비례해서 B-a 제곱을 12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분산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 평균과 분산을 평균은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x 곱하기 우리가 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곱해서 전체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리언스의 정의에 따라서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값에 우리가 PDF를 곱한 이후에 적분을 해주면 분산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 중에 하나인 우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앞에서 센트럴 리미시아를 봤죠.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볼 텐데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 루트의 2파이의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여기서 m은 평균을 의미하고요. 시그마는 분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어지는 가우시안 PDF에서의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거의 평균 값은 우리가 요 PDF 수식에서 주어지는 m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역시 요 PDF를 우리가 x-m의 제곱 그리고 PDF 곱하고 적분을 해주면 베리언스가 나올 텐데 그 값이 시그마 제곱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 가우시안 PDF를 그려보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주어지는 랜덤 베리어블 x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가우시안 PDF를 그려보면 어떤 평균값 m에 대해서 m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종 모양의 이런 산 모양의 대칭적인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m에서 가장 크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m을 기준으로 해서 x-m이니까 x가 m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의해서 제곱이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죠. 그 값이. 즉 다시 얘기해서 요 m의 값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는 얘기죠. 좌우 대칭으로 주어지는 이런 수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값은 시그마 제곱값은 뭘 결정하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는 값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값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PDF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앞에서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요 면적이 뭐가 되죠? 요 전체 면적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PDF를 적분하면 항상 뭐가 된다 그랬죠? 예, PDF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니까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니까 밀도를 우리가 적분해주면 그 값,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전체 확률은 b-a 곱하기 b-a분의 1에서 결국에 면적이 1이고요. 이게 전체 확률을 의미하죠. 전체 확률 1이라는 걸 항상 의미하죠. 그래서 PDF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함수를 갖다 적분해주면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요 PDF, 가우시안 PDF의 면적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분산이 달라지면 전체적으로 시그마 전체적인 분포가 달라집니다. 분포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 자체는 m에서 전체 면적 자체는 변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값이 만약에 더 작은 값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값에 분포가 몰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값이 더 작아져서 더 작은 시그마 제곱을 가지게 되면 분포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 평균 값에 몰리겠죠. 몰렸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전체 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의 면적은 여전히 뭐가 되는 거죠? 이 빨간 가우시안 분포, 요거의 면적도 여전히 뭐가 된다는 거죠?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값에서 더 집중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분산이 크다, 이 검정색 그래프보다 PDF보다도 우리가 분산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완만하게 누워있는 모양으로 돼서 전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적분해 줬을 때 역시 1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요 지금 b-a분의 1은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히 이건 확률 밀도 함수죠.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라 적분한 값이 확률입니다. 따라서 b하고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b가 1이고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b는-a는 1이겠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1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b 값이 0.1이면 어떻게 돼요? a가 0, b가 0.1이면 이 값은 0.1분의 1이니까 10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보다 당연히 클 수 있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값이 작게 되면 당연히
가우시안 PDF의 값도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의 값이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라 그랬습니다. 그 값은 확률 밀도고 따라서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지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확률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언제 나오느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우리가 서멀 노이즈라고 하죠. 분자 단위에서 원자 단위에서 전자들이 떨리는 그 정도들이 전압이나 전류들로 노이즈, 잡음으로 측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서로 더해져서 나오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합의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가우시안 분포를 쓰기 때문에 노이즈도 결국에는 어떤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띈다라고 우리가 모델링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에 꼬리 부분의 확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요 끝에 있는 꼬리 부분의 확률들이 중요해지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Q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Q 펑션은 우리가 QX는 우리가 어떤 마이너스 X에서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 꼬리 부분의 펑션을 해주는데 시그마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M이 0인 그런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을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된 그런 가우시안 분포를 고려해서 우리가 마이너스에 X에 이걸 X가 쓰였으니까 우리가 U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U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D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평균이 0이고 요를 X축을 U로 하는 변수를 U로 하는 요런 노멀라이즈드 된 평준화된 우리가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노멀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때 Q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Q 펑션은 여기서 주어진 요 X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죠?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걸 우리가 뭐라고요? Q의 X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갈 우리 이 PDF의 꼬리 부분의 면적을, 즉 확률, 요거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요? 그걸 우리가 QX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 PDF의 가우시안 PDF의 꼬리 부분에 X보다도 클 확률, 요걸 구하는 것이 우리가 Q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임의의 가우시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즉 우리가 M이라는 평균과 그리고 시그마 제곱을 가진다. 얘가 0이 아니다. 0이고 0이나 1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이 이 스몰 x 값보다도 클 확률은 스몰 x보다도 클 확률, 그러니까 이런 분포죠. m과 시그마 제곱을 가졌을 때 어떤 특정 x보다도 클 확률은 결과적으로 q 펑션을 우리가 조금 변형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 그래프를 갖다가 m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만큼 압축이나 확장해서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q 펑션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 변환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중요한 것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을 쭉 다 그 특성들, 확률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통신에 사용되는 거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두 가지를 봤고요. 물론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나 여러 가지 확률 이론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건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사전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은 별도로 또 특별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베리어블이란 건 어떤 우리가 불규칙 실험에 확률 실험에 결과값을 실수값에다 대응시키는 규칙 혹은 함수를 우리가 그 매핑 룰 자체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럼 랜덤 프로세스는 뭐냐? 랜덤 프로세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값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함수 자체를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대응되는 그 값들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확장하는데요. 시간축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이즈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호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값들이 랜덤한 베리어블을 가질 때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인풋 값,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의 아웃컴 값, 그죠? 결과 값에 대응되는 실수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그 대응되는 값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어떤 함수라는 거예요. 펑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랜덤 베리어블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함수 대응 규칙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함수를 우리가 또 주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s well as 각각의 아웃컴뿐만 아니라 시간의 함수로 어떤 실수값에다 대응시키는 랜덤 베리어블의 그런 확장된 개념. 그래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서 랜덤하게 불규칙 실험의 결과값들을 적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이즈는 측정하는 그런 시행들을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하나의 시행을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면 그거의 결과값이 결국에는 이 값으로 주어질 거고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노이즈 값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랜덤하게 주어지는 값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값들이 한 번 시행할 때 이렇게 주어졌지만 다른 시행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웃컴 1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행, 리얼라이제이션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자체를 요걸 한번 시행해서 이런 랜덤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앙상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체를 요 각각을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랜덤한 그런 샘플들을 얻어서 샘플들의 패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샘플 패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샘플 패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또 우리가 이 값을 이 하나하나의 시행들을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앙상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확률 실험의 결과라면 두 번째 확률 실험의 결과, 뭐 n번째 확률 실험의 결과가 존재하겠죠. 이런 값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번째 확률 실험의 결과들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어떤 특정 t 값에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쭉 이러한 시행들을 여러 번 했을 때 어떤 특정한 t 값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t0 값에서 고려하고 또 어떤 특정한 시간 t1 값, 뭐 또 특정한 시간 tk 값 이렇게 고려할 수 있겠죠. tk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이때 이러한 랜덤 베리 이때 측정된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거 앙상블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시간 t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진 t0일 때는 그 값이 그때 그 값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t0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 값을 x의 t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x의 tk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게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시행에서의 결과값들에 대응되는 그런 숫자들을 대응시킨 거. 요 각각의 숫자들의 그 집합, 그것이 결국에 랜덤 베리어블의 치역이 될 거고요.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마다 요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장 개념을, 랜덤 베리어블을 시간으로 확장한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각각의 시간으로의 그런 하나의 시행을 뭐라고 하냐면 리얼라이제이션, 샘플 패스,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앙상블 에브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앙상블로 어떤 t0 지점에서 평균을 냈다라고 하면 xt0의 평균 값이 나오겠죠. 혹은 xt1 값의 평균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임 에브리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얼라이제이션 된 각각의 랜덤 프로세스의 결과값들을 우리가 타임 에브리지를 해줬을 때 그 결과값을 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앙상블 에브리지와 그리고 타임 에브리지가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얼가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가딕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노이즈를 측정한다 그러면 저 노이즈 측정을 어떤 시간에 대해서 측정하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들을 막 여러 번 많이 해서 그것들을 평균을 내거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에서만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노이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만 쭉 측정을 하고 한 번 우리가 저런 샘플 패스를 거쳐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샘플 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해 준 것이 결국에는 얼가딕인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앙상블 에브리지한 것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가딕한 프로세스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얼가딕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임 에브리지하고 시간에 대해서 랜덤 프로세스를 평균해 준 게 앙상블 에브리지하고 동일하게 되면 그런 프로세스를 가르쳐서 우리가 얼가딕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타임 에브리지 해준 결과 어떤 한 시점에서 앙상블 에브리지 해준 결과가 두 개가 동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케이스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경우를 동일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가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얼가딕하다. 타임 에브리지와 앙상블 에브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값이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앙상블을 다 구해서 그 평균이나 그런 분포를 생각할 필요 없이 타임에서 주어지는 리얼라이제이션들을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평균이나 어떤 특성들을 분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특성을 가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는 굉장히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랜덤 프로세스는 이렇게 얼가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이제 스테이셔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특성은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하다 하면
T0일 때 양상불의 특성이나 T1일 때의 특성이나 TK일 때의 특성이나 그 특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랜덤 프로세스의 특징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측정을 하든지 간에 주어지는 랜덤 프로세스의 결과값 측정되는 그런 분포가 특성들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테이셔너리 특성을 만족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x의 k번째 어떤 t 지점에서의 평균값은 뭐가 돼요? 항상 t하고 상관없이 평균값은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베리언스도 혹은 아니면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우리가 Rx의 T1 마이너스 T2 이 시간차에 의해서 T1과 T1일 때와 T2일 때의 랜덤 베리어블을 구해서 그걸 우리가 서로 코릴레이션을 구한다.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한다 라고 하면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자체가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구간을 T1하고 T2의 기준으로 했을 때 시프트한 걸 결과 T1-T2만큼의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줘도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T1과 T2의 우리가 T1, T2의 이 T2 지점에서의 이 구간의 길이만 똑같다면 요 차이만큼 생각해서 여기서 Rx를 구해준 것이나 여기서 요 차이를 가지고 Rx를 구해준 것이나 항상 그 분포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스테이셔너리일 때는 항상 그게 만족을 하게 되겠죠. 항상 만족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스테이셔너리 특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모아서 스테이셔너리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완전히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에서 이 정도면 스테이셔너리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테이셔너리 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줄여서 WSS라고 표현합니다. WSS 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경우에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든지 중요한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들 그리고 얼가딕한 특성들을 가지는 프로세스들을 랜덤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